예, 익스플로니 안녕하세요. 어제, 그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채점을 답이 안 올라와가지고 가채점 영상 오는 거 나온 거 보고 이제 오늘 아마 채점 해볼 거예요. 기사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다 끝났죠. 1차는 같은 날 다 쳤어요. 기사들은 다 23일 날. 그리고 산업 기사가 오후에 봤나? 그래서 다 기사들이 전국의 기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각자 막 산업 안전 기사, 뭐 설비 무슨 기사, 뭐 무슨 기사 모여가지고 다 치고 저도 일단은 저번 방송 이제 공부방 예, 두니준이 너무 좋아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공부방 좀 하다가 일주일 정도 공부방 하다가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방송할 시간이 없었고 일요일날 끝냈습니다. DLC 5월에 2개 나온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숙제가 많아요. 당분간은 숙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떨어졌다고요? 아니요. 채점 해볼 겁니다. 채점 해볼 거예요. 아직 몰라요. 대략 한번 오늘 채점 해볼 겁니다. 시험이 일요일날 끝나가지고 근데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예, 에지 오브 원더스 4도 합니다. 다 할 겁니다. 예, 당분간은 이제 좀 한가하기 때문에 뭐 임놈이 뭐 패치 나왔네? 오픈 베타? 안 죽었네 아직. 근데 지금 제가 소식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빅토리아 나오고 스테lar리스 나왔고 스텔라리스도 해야 되는데 쿠킹 3 나왔고 어쨌든 다 할게요. 쿠킹 3는 DLC가 다 있는데 예, 장마철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채점 해볼 겁니다. 토너먼트 난 이미 갖고 있거든. 여러분 5월 10일날 출시인데 갖고 있거든요. 라이브러리에 있거든요. 기대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5월달에 또 에이지 오브 원더스 4 나오고 오늘은 그래서 뭐 몸 푸는 방송으로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채점해보고 강의 들으면서 채점해보고 뭐 본격적으로 게임 방송은 내일 할 거고 오늘은 일단은 네, 지금 영상이 이제 그 에듀일이 아니고 다산에듀 영상이 어제 떠가지고 이제 가 복원 해설 영상이죠. 요거 보면서 채점을 같이 한번 해보고 여러분 뭐 전기기사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 또 시험 보신 분들도 같이 한번 채점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60점 이상이면 따입니다. 따는 거고 저는 1차에 필기를 붙었기 때문에 2차 실기를 이번에 본 거고 공부 기간은 한 2달? 2달 정도 했습니다. 실기만. 그러니까 동차하고요, 동차. 근데 동차 합격하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저번에 우리 방송에서 저 공부방 할 때 오셔가지고 예, 어떤 분은 한 번 떨어지고 2차에 붙었다, 두 번째에 붙었다고 2회차에 붙었다고 하시는데 보통 2회차에 많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짜증나는 게 지금 아까 짜증나는 게 뭐냐고 했는데 짜증나는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는 공인중개사 가다반이 그날 저녁에 나왔단 말이죠. 그 Q&A. 근데 저 기사는 왜 답을 안 알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불만입니다. 저녁에 딱 나오면 그날 저녁에 채점을 딱 해볼 텐데 이 복원될 때까지 문제지도 안 나눠주기 때문에 이걸 누가 다 복원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나왔나? 수치 같은 거 그리고 배점 같은 거. 그래서 그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틀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일요일날 시험 끝났는데 지금 화요일날 지금 채점을 이게 가다반이 어제 저녁인가 나왔는데 저도 살짝만 봤는데 다는 안 보고 채점 해볼게요. 노래가 어디서 자꾸 들린다? 오케이. 예. 일단은
답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답을 적어와가지고 보고 좀 적을게요. 이거는 이제 계산기로 해가지고 이게 숫자 계산하는 게 많거든요. 계산값만 다 적어왔어요. 물론 답만 맞으면 안 되지만 보통 답을 맞으면 보통 풀이도 맞기 때문에 크게 이상하게 풀지만 않으면, 짧게 말해서 이제 답만 쓰면 틀린다는 거죠. 답만 외워서 쓰면 안 되지만 답을 쳐왔습니다. 이번에 정기 기사가 되면 이제 기사식당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싼 기사는 돼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단기간에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작년에 한 1년 한 4개월 했고, 그리고 땄고, 올해 1회차 필기를 이 2달에 붙었으니까 2달에 따고, 실기 2달 따고, 소방 설비,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근데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왜 그 차도, 자동차도 차 사러 가면 또, 이 가격이면 200만원, 300만원 보태면 더 좋은 차 사잖아요. 나중에는, 경차, 소형차 사러 갔다가, 외제차 사러 갔다가 사죠. 근데 자격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땄는데, 싼 기사도 또, 이왕 땄는데 싼 기사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이 생각도 좀 들고, 또 싼 기사도 땄으면 또 소방도 한번 따야 되지 않나, 이 생각도 들고, 또 소방까지 땄으면 또 이 점수면 또 공기업 한번 넣어봐야 되지 않나, 이 생각도 칼국민이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공기업도 하면 또 기술사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참 공부도 약간 그 유혹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공부의 중독성, 유혹, 게임같이 약간 레벨업하는 맛. 자격증을 하나만 따는 사람은 있어도 여러 개 아예 안 따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 이상 따는 사람은 많은 건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 따면 다 줄줄이 막 따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그냥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고 뭐 틈틈이 따려고. 예. 근데 맞아요. 낙방을 하면 포기하게 되는데 저는 여태까지 낙방한 적이 없어. 재수없어. 미안합니다. 예, 떨어진 적이 없어서 시험이라는 거에. 난 40대가 다 돼서 개화하는 건가? 공부로? 모르겠네.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자신감에 차 있어요. 지금까지는 다 원트에 다 딴 편입니다. 이 정기기사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나중에 이제 정기기사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정확히 나오면, 만약에 합격했으면 그때 제가 노하우는 따로 올릴게요.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건 되게 버릇 없고 건방진 거고 합부를 아직 모르니까 나중에 합격이 확정되면은 자랑을 하면서 노하우 같은 거 있죠?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런 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흥할 게 아니라 패독 전문 스트리머를 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이지영 강사님인가? 이지영 수능 사탐인가? 1타 강사? 그분이 하신 얘기인 것 같은데, 공부만큼 노력에 비례해서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패독 전문 스트리머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안 돼. 근데 공부는 하면 한 만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 스트리머로 성공하면 좋은데, 뭐 안 되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흥하도록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올해는 제가 여건이 많이 됐어요. 일단 제 직업을 바꾸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던 상황이고, 또 제가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많았고, 근데 이제는 먹고 살려고 딴 짓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러기 위해서 자격증을 딴 거고, 왜 따냐고 물어보시면 되게 많은데, 전기기사 딴다고 하니까, 왜 따세요? 그러는데, 먹고 살려고 따죠. 어디 취직하려고. 그냥 알아봐야지. 공인중개사도 알아보고, 이것도 알아보고.
근데 공인중개사는 약간 자영업적인 마인드로 또 길이 있는 거고, 이거는 남이 월급 받는 길이 있는 거고. 아, 직장 다니면 살 수 있죠, 오히려. 직장 다니면 오히려 더 맘 편히 할 것 같은데. 밤늦게 막 12시 안에만 끝나면 오히려 직장을 다니면 방송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막 엉뚱한데 막 해외 파병을 가고 이러지 않는 이상, 해외로 직장을 나가지 않는 이상, 뭐 아니면 또 지방으로 가지 않는 이상, 뭐 이 근처에서 한다면, 특히 만약에 전기기사 따가지고 시설 쪽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건 좀 더 워라밸이 좀 더 되니까, 요즘은 워라밸을 좀 더 중요시하니까 방송은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제 공부 때문에 지금 못한 거지 앞으로는 더 할 것 같습니다. 아니야, 저는 지금부터 피곤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피곤 안 합니다. 아, 근데 공부는 피곤하더라고요. 공부는 못 하겠더라. 공부하면서 방송 못 하겠더라고 도저히. 왜냐면 이게 웃고 즐겨야 되는데 게임이라 게임 방송이라 웃고 즐겨야 되는데 웃고 즐길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조금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어차피 직장 끝나고 와서 만약에 게임 한다고 하면은 방송 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결혼만 안 하면 됩니다. 결혼만 안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솔로로 있으면 됩니다. 그럼 방송 영원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영원히 혼자 살 자신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적어 놓고, 이게 아마 이게 몇 번인지는 모르고, 제가 보니까 근데 배점도 적을 걸 그랬어요. 배점을 안 적어 왔습니다. 배점도 좀 볼 거고, 몇몇 문제는 배점을 아는데 일단 여기 영상 보면서 배점도 보고 채점도 하고 할게요. 일단은 가겠습니다. 다산에듀입니다. 뭐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가 영상을 나중에 내리도록 할게요. 다산에듀. 다산에듀 저는 이제 에듀윌로 공부했고 학원 가서 공부했거든요. 우리 수원에 있는 학원, 전기기사 학원 가서 했는데, 다산에듀 것도 그 교재 요렇게 요만한 수첩 있죠. 이렇게 단답 노트 같은 거, 그거 6,000원 주고 샀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진짜 전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했는데 그거 계속 읽었어요. 열심히. 진짜 방송 안 한 대신에 여러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60점 이상. 근데 배점 여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는 식당이 흥하면 되는데 안 흥하고 있어서 그래요. 됐죠. 그렇죠. 근데 제가 공인중개사를 땄지만 자영업을 하려는 게 요즘 막 생각이 흔들리고 있는 게, 저는 자영업을 20년을 했어요. 우리 가족이랑 같이 20년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 이게 사업으로 성공하는 게 너무 어려워. 진짜 큰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아. 백종원급 돼야 돼. 진짜로. 특히 이제 요식업은 너무 힘들고요. 몫이 좋고 나쁜 뭐 이런 것도 갈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요즘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다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남의 돈 먹는 게 편하다. 남의 돈 먹는 게, 월급 받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전기기사를 제가 2008년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공계를 나왔는데 전자정보를 나왔어요. 전자정보를 전공을 했는데, 그때 졸업 즈음에 그 전기기사를 하려고 했었나 봐, 공부를. 근데 책이 있더라고. 이렇게 네모난 책이, 두꺼운 책이, 검정색이 2008년 책이 있는데, 지금 10 몇 년 지나서 딴 거지. 따려고 공부를 한 거지. 근데 그때는 필기책을 산 거니까 필기는 통과한 거니까 그 염원을 풀게 된 건데, 글쎄.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은. 그때도 막 딸까 말까 하다가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안 따고 정보 처리 기사를 땄었어요. 그때 2009년인가 정보 처리 기사를 땄었고, 지금 정보 처리 기사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어제 기사 시험 일요일날 기사 시험 다 봤다고 했잖아요. 기사 시험 보신 분들 어렵다고 막. 그러니까 자격증을 미리미리 따는 게 중요하죠. 조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따십시오. 머리 돌아갈 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산에듀 강사 소리 들리나요? 유승입니다. 2023년 1회차 전기기사 실기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올해 첫 시험인 답을 만큼 모르겠어. 아마 응시 인원도 가장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요즘 따라서 이제 제가 시험을 보면서 현재 경향을 살펴보면은 출제자 분들께서 이제는 조금 더 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어제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 문장에서 시험 조금 어느 끝나고 정도 카페 모호함은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커뮤니티 이어지고 가보니까 있는데요. 정기기사 이런 시험 부분만 이번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려웠다. 더 특히 이제 나은 시험이 아까 되지 않을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2점짜리 자, 문제가 아무튼 있거든요. 각설하고 우리 가보건 해설 근데 그게 영상 엄청 시작을 어려웠기 해보겠습니다. 때문에 자, 이번 1번 시험은 문제 좀 한번 어려웠다고 1번 평가가 문제부터 되는 한번 것 살펴볼 같아요. 텐데요.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논리로 접근해야 되냐면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A, B 단자 이거는 사이의 저항을 삽입한 후로 최대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태분한인가? 아니 이게 원래는 필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필기 회로 이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 구하는 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 실기 공부랑 필기 공부랑 연관돼 있지만 실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2달 전에 한 게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처음에 이게 딱 봤을 때 되게 당황했고 12라 이게 아마 1번이었을 거예요. 저한테도 1번이었는데 이 10이라고 쓴 거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그냥 곱하고 대각선 곱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예 실기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으로 쓰는 거예요. 필답형. 그러니까 어려워요.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면 계산식을 다 쓰고 계산 결과값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기사가 저는 필기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각했는데 실기는 난이도가 꽤 됩니다. 어떤 시험이든 간에 주관식은 항상 어려운 거기 때문에 객관식이랑 넘사죠. 객관식은 4지선 다 5지선 다 넘사 차이가 넘사인 것 같이 주관식이랑 객관식 차이는 또 넘사. 서술형. 근데 이거는 10이라고 썼는데 그냥 이게 틀렸을 거야. 첫 봅시다. 번째로 이 회로를 우리가 등가회로 간단하게 변환을 해야 됩니다. 이거 태분한인 첫 번째로 것 우리가 같아. 생각할 것은 이 회로를 우리가 먼저 태분한 등가 정리를 태분한. 이용해서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회로를 간단하게 정답은 변환시켜야 되는구나 아씨 이런 생각을 걸 해야 되고요. 그냥 태분한 회로라고 두 쓰면 너무 번째는 좋을까. 태분한 등가 정리 후에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넘어갑시다. 이건 답만 네, 봅시다. 공부를 하시는 분인데 한기가 좀 한번 만들어 보자. 회로는 태분한 등가예요. 걸림도 더 걸리는 더 곱하기 5가 돼. 우선 첫 번째 12? VTH 잠깐만. 맞았는데? 오잉? 나 그냥 이렇게 계산을 대각선을 곱해서 맞았네. 를 우리가 구했습니다. VTH는 얼마다? 121V다. 볼트잖아. 자 그러면은 121이네, 12가 아니네. 미안합니다. 태분한 등가 Sorry. 저항 RTH라는 sorry. 아니 어쩐지 이상하더라. 111 볼트네. 나는 이게 그냥 RTH 는 저항을 뭐예요? 1250이라고 썼거든. 전압원을 단락하고 포트니 아세요? A 오랜만입니다. 단자에서 어서 오세요. 바라본 회로의 합성 저항이죠. 합성저항. 그러면 저는 이렇게 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답이 맞아도 틀린 거야. 사실은. 방열 이렇게 나옵니다. 태분한 등가 23옴 정리 나왔네요. 회로 답은. 난 22옴 완전 틀렸고요. 이거 배점은 몇 점인지 모르겠는데 배점이 안 써 있어서 잠깐만 카페 한번 가볼게요. 배점을 써놓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근데 배점도 저도 적을 걸 그랬어요. 답은 적어왔는데 배점을 안 적어와서 문제별 배점. 이거 2023년인데. 이게 부분 점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배점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보통 제 생각에는 제 점수가 60점 안팎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1, 2점 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분이 배점 쓴 게 있는데 이건 산업기사고 아니고 전산기, 선기. 산업기사란 게 뭐냐면 기사 한 단계 밑이 산업기사입니다. 전산기, 실기 문제. 이분은 적어보셨네. 5점. 5점짜리래요.
저도 5점짜리인 것 같습니다. 5점짜리. 일단은 여기 5점이라고만 쓸게요. 이건 나 틀렸으니까 마이너스 5점이겠죠? 요건 태분한이었습니다. 한번 그려보면은 이게 VTH가 되는 거죠. 이거 틀렸어요. 네. 거죠. 저는 사실 이런 문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95.94 재밌잖아요. 킬로 그러니까 줄이 어려운 나왔답니다. 이거는 개념을 이제 와트 게 아니라 전력을 우리가 충분히 줄로 알만한 개념을 여러 개 계산한 엮어서 할 일로 어떠한 논리를 계산한. 전부 분석하면 뭐 재밌죠. 이거 어려운 뭐 수험자 문제였고요. 입장에서는 사실 좀 열받는 문제죠. 이런 네, 거. 어려운 필기에서 문제였고 1번부터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서 멘탈이 많이 나갔어요. 처음에 이제 문제를 답안지를 주고 파본이 있나 검사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 문제가 나왔고 멘붕이 좀 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넘어갔어요. 오케이. 하던 문제를 안 풀고. 실기에 가져와가지고 보았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영상에 오디오 문제가 그리고 있어서 이건 문제 2번인데 재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만 재촬영하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요 하겠습니다. 11, 저랑 문제 배점 보면은 이 순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각선에 문제 흐르는 순서는? 전류를 묻고 있죠. 11, 우리가 단선 3선이니까 이런 마이너스 식으로 2,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A상, 9옴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B상, 9암페어. 이 세 선의 C상이 전류를 이렇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맞아요. 세 개. 1번 태분한이었고. 요게 다음이랑 A상과 만나만 B상 보면 사이에 되겠네. 부하가 하나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B상과 C상 사이에 부하가 하나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이게 A상과 딱 C상 42가 사이에 아닐 부하가 이렇게 텐데, 연결되어 42만.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럴 텐데,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하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되게 열받는 게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그려주면 편하잖아요. 응? 이렇게 하면은 계산하기가 편해요. 제가 이거 펜 한번 써볼게요. 펜을 쓰면 이게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면 편한데 이렇게 그림을 일부러 여기 부하를 밑으로 다 걸어 놓은 거야. 짜증나게 헷갈리게 하려고. 사람들이 보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가 막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근데 이러면 완전 감정이 빠지는 거고 다시 그려야지. 이 사람 방식대로, 이 교수님 방식대로. 그러니까 이건 약간 함정 카드인데 좀 헷갈리게 열받게 하려는 계산. 이거 문제 풀다 보면 이번 회차에는 되게 열받게 하려는 게 많았어요. 우리를 열받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낸 거다. 부하가 하나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A상과 C상 사이에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볼 텐데,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하는 600W죠. A와 B 사이에 600W. 이 600W에 전압이 100V가 걸려 있으면 전류는 이렇게 써볼게요. A, B는 600 나누기 100V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6A가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흐르는 게 여기에는 6A.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6A 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흐르겠죠. 얼마가 6A가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죠? 두 번째 BC 여기 BC 사이에 부하에 있는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보면은 IBC라고 쓸 테고요. 자, 대충 넘기겠습니다. 4A 나온다. 근데 중요한 건 보면 C 나온 거는 5A 나온다. 자, A선에는 근데 이게 6A 여기가 이게 약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설명하시겠지? 5A가 더해져서 얼마가 흐른다? 11A가 흐른다. 11A가 흘러요. 여기 위에가 더하면 되니까 11A가 흐른다. 11 맞았죠? 그렇죠? 자, I2에는 얼마 흘러요? 이렇게 흐르는 게 6에다가 6A. 4죠. 그렇죠? 그리고 예. 이렇게 흐르는 게 4A. 4가 되죠.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2A가 묻는 되는데 전류의 방향을 그쵸. 보면은 방향이 이렇게 여기 방향이 전원에서 주어졌단 말이죠. 부하측으로 부하측으로 있는 방향을 기준으로 묻는다라고 하면서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그럼 얘는 2라고 내가 쓰든지 얘를 기준으로 잡은 거죠. 이렇게 가는 걸로. 절대값으로 자, 이렇게 잡았으니까 얘는 방향이 아니면 같으니까 방향을 플러스가 되는 고려해서 것이고. 자, 이 친구는 마이너스를 쓰든지 이렇게 가는 게 지금 6A죠. 이렇게 가는 게 4A니까 6에서 4를 빼주면 되겠죠. 6 그래서 빼기 4
4에서 2A가 되든지 마이너스 2A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왜냐면 이게 전기기사 해보신 분은 실기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실기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란 값이 잘 안 나와요. 잘 없어. 보통 이제 뭐 간선의 뭐 전류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 보통 뭐 피상전류니까 그걸 이제 루트 씌워가지고 절대값으로 빼낸단 말이죠 보통. 근데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조금 어색했어요 저도. 근데 이게 애매한 거지. 다 절대값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마이너스 2를 쓸 것인가. 근데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플러스라고 써도 저는 맞다고 보고 마이너스로 써도 맞다고 보고. 근데 되게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밑에 거도 이분이 설명하시겠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2A가 밑에 거도 사실 이게 마이너스거든요. 흐르는 거고 11A가 이쪽으로 다 흘러 이 들어가니까 보면 되는 이 것이죠. 합치면 마이너스 9A가 돼야 되는데 밑에 건 또 그냥 9A로 써버렸어. 근데 이거 내가 실수. 이 방향으로 왜냐면 4A 그렇죠. 또 이게 이 방향으로 멘붕이 오다 보니까 5A니까 처음에 문제에서는 이 전류를 우리가 I3라고 했으니까 멘붕이 오다 보니까 그냥 10에서 2를 그냥 빼버린 게 그냥 9니까 9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르고. 9A가 되는 것이죠. 근데 원래 이게 마이너스 9A가 맞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화살표가 되겠는데 9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물론 9A가 맞는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 건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6점짜리인가요? 좀 6점짜리거든요. 그러면 이거 부분 점수라도 있는 거야. 만약에 마이너스가 아니면 부분 점수가 있는 거지. 하나는 맞았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플러스 2, 플러스 9를 썼으면 다 틀린 거, 두 개 틀린 거고. 만약에 6점짜리인데 만약에 마이너스를 써야 된다고 하면은 하나라도 맞은 거지. 두 개라도 맞은 거지. 하나만 틀린 거지. 근데 이제 절대값으로 구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상관없다 그러면 네, 하나 맞은. 근데 우리 이렇게 실수가 오히려 괜찮았다. 부분 점수는 좀 아깝지만. 엘리포트 팀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문제에서 전류 게임하고 방향을 싶었어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잡고 여러분이랑 물었기 게임하고 때문에 싶어서요. 우리가 뭐 A, B, C 중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 A를 기준으로 잡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A를 애매해.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게 방향이 방향이 나타내면 이제 마이너스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마이너스를 해야 된다는 사실 거야. 그렇잖아요. 이 교류라는 게 맞아. 뿔마 계속 바뀝니다. 맞아. 물론 교류가 이 파형이 이렇게 흘리기 플러스면은 때문에 마이너스, 애가 플러스면 애가 사인파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교류 전류는 사실 이렇게 한번 어서오세요. 얘기를 해보는 오랜만입니다.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류계를 가지고 여기다 딱딱 걸어보는 거예요. 전류계를. 그랬을 그럼 때 절대값은 마이너스 나오겠지. 2A라고 찍히냐? 아니죠. 그냥 플러스 2A라고 찍히죠. 그러니까 이게 교류는 실기 공부해보신 분들은 마이너스 값 적는 게 약간 이상하다니까. 왜냐면 전류 값을 다 플러스로 그냥 절대값으로 한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낸 것 같아. 내가 여기서 흐르는 전류를 구하시오 이게 아니고 절대값 뭐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었어야지.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구하세요. 절대값으로 계산하세요. 이렇게 했었어야지. 그러면 이런 마이너스 놈은 틀리는 거고 나 같은 놈은. 근데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 근데 화살표 반영은 있었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썼었거든요. 근데 밑에 건 실수지만 플러스를 했던 거고. 어쨌든 저는 이거는 하나 틀렸다고 봅니다. 이거 하나 틀렸다고 일부러. 이게 나중에 가채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2점 마이너스 2점이겠죠. 위에 건 틀렸어 마이너스 5점이에요. 벌써 7점 날리고 시작하는 스타트가 좋은데? 양의 실효값으로 보통 그 크기를 나타내는 스타트가 아주 좋아. 저 양의 실효값. 시작 1, 2번부터 7점 날리고 시작하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12점 개인적인 날리는 게 생각으로 있는데 시청자의 기준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플러스로 해도 크게 뭐 어긋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화살표에 전류의 방향을 줌으로써 근데 이 교수님들도 채점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것을 이 마이너스를 이제 그 물었나라는 기술사분들이랑 교수님들이 채점하기 때문에 들었나요? 그래서 정확한 부분 거는 점수의 채점 기준은 마이너스를 밝히지 써주는 않는다라고 좀 나와 정확하긴 있거든요. 하겠죠. 기사 실기 같은 경우에는 거지같이. 그러니까 기술사가 마음 좋은 사람을 하지만 만나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고 쓰더라도 조금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면 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 이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 3번 모습으로 문제죠. 돌아오는 이 게 뭘까? 문제는 요거는 이제 풍차인데 한 번 정도 숙제가 돼도 틀렸습니다. 기출 문제죠. 저는 저 손도 못 댔어요. 풍차. 그래서 뭐 계산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이 풍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실기 문제 풀면서 틀려버렸어요. 4점짜리네요. 요즘. 풀어보겠습니다. 날개의 지름이 31인데 우리 보통 그래도 반지름으로 하는 게 그러면 익숙하니까 마이너스 4점이고요. 반지름 시작부터 13점이 날아갔습니다. 여기서 7, 풍력 4, 에너지를 11점. 구하시오. 11점이 자, 에너지를 날아갔습니다. 우리가 W라고 썼나요? P라고 썼나요? 자, P는 아, 여러분 2분의 1 로우 다음 회차까지 V의 가야 될 것 같은데, 세제곱으로 쓸수 느낌이. 있겠죠. 이 공식만 기억하면 간단히 풀 수 있는 틀렸습니다. 문제예요. 아니 공식만 알면 되는데 이 공식을 몰랐어요. 아 이게 풍속 말고 뭐 기중기, 디젤 발전기, 수차 뭐 많아. 다 아는데 이건 모르겠더라고요. 풍차는 모르겠더라. 식만 알면 요거 3승하고 2분의 1만 하면은 쉬운 거였는데 틀려버렸네요. 그리고 이제 4번. 같아요. 자, 다음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차단 용량 구하는 문제인데요. 차단 용량 구하는 문제. 차단 용량을 구하는 것은 사실 공식이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PS 차단 용량의 프라임은 공식적인 루트 3 오피셜한 공식은 VN IS죠. 3에다가 정적 전압이죠. 차단기의 정적 정적 전압 전압입니다. 곱하기 IS 정적 차단, 차단 전류예요. 전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락 용량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거 맞은 것 단락 같은데. 용량은 차단기의 용량과 작거나 같으면 되죠. 네. PS를 12가 PS보다 단락 용량이라고 봤을 때 크거나 같으면 3에다가 공칭 전압, 성간 전압이죠. 예, 거기다가 공칭 전압인데 단락 여기 전류를 나온 쓰는 경우가 거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값이 바뀌죠. 작아지고요. 이거를 차단 단락이라고 했을 때 값이 작아지게 되죠.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두 개를 뭐 같다라고 어느 정도 같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공식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가장 정확한 거는 루트 3 곱하기 25.8 여기 오면은 수전단 전압이 7kA의 단락 전류를 정적으로 보면은 그보다 조금 큰 수전단 전압이 22.9인데 이 전압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22.9였을 경우에는 최대 전압, 정적 전압 25.8을 사용을 하죠. 8kA라고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 그래요? 아니면은 8,000 루트 3에다가 아마 이 식이 가장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공칭 전압, 정적 전압에다가 그냥 우리 단락 전류 나 그냥 단락 전류 이런 썼어. 식으로 저는 단락 전류 있고 썼는데. 루트 3에다가 22.9에다가 이건 아니지. 7을 곱한 것도 아마도 뭐 가능하지 이건 않을까라는 아니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테크니컬리 좀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단락 용량이고 이건 아니야. 맞아요. 이것은 이제 차단 용량이고. 그치.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지. 아마 여러분들이 야! 이렇게 가장 많이 풀었을 것 같다. 맞다. 그게 정답이다. 그래서 맞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맞습니다. 애매한데 뭐 틀렸다라고 할 것 아, 근데 같진 이거는 않아요. 좀 애매해. 이건 틀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쓴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냥 이거 갖다 썼다는 건데,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 틀렸다라고 하기에는 좀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나오는 거야, 답이? 여러분들 가장 아마 많이 했을 이걸로 계산을 해보면은 12.81? 오케이. 312.81 하나 맞았어요. 메가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배점이 이렇게 이 문제는 풀이를 해볼게요. 5점입니다. 다음은 5번 문제죠. 정답입니다. 건축 전기 설비에서 전력 설비에 간선을 설계하고자 한다. 단답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단답입니다. 말씀하시는 게 요거 내가 최근에 단답은 1, 2년 정도 문제를 분석해 보니 단답이 뭐냐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산 문제가 있는데 계산 문제만 넣는 게 아니고 이론에 대한 거 어느 정도 써야 됩니다. 지금 보면 건축 설비, 전기 설비에서 간선을 할 때 간선 설계 시 고려를 뭘 해야 되냐 썼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 몇 점짜리인가요? 네 가지 쓰니까 4점이겠지. 그치? 4점일 테고 이거는 이제 계산기에 써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글씨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기억을 해온 거는 뭐냐면 근데 아무 말이나 썼습니다. 사실 간선을 잘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허용 아니 간선의 부하의 용량을 뭐 고려할 사항이니까 고려한다. 간선의 추가 부하의 용량을 고려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간선의
뭐 차단 뭐 용량을 고려한다 이렇게 썼었나? 고려한다. 간선의 배치를 고려한다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뭐 단선이라든가 혼촉 방지 뭐 이런 혼촉 방지 이런 식으로 정확히 이게 간선을 물어보는 답은 아닌데 그냥 생각나서 썼어요. 원래 단답이란 게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왜냐면 빈칸으로 오면은 빵점이지만 뭐라도 쓰면은 그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단답이 단답 출제가 안 된다더라. 같은 단답 안 봐도 된다. 결과장 20대 장내 증설의 여기 이유와 이것에 대한 뭐냐면 전개 방식, 배선 방식, 부하의 사용 상태, 장내 증설 약간 비슷한 얘기죠. 예, 추가 부하는 장내 한다는 얘기니까 이런 걸 맞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부하의 사용 상태나 수용량, 용량을 고려한다 약간 비슷한 얘기죠. 배치 같은 거, 배치, 위치 같은 거 예, 이런 거 고려한다. 차단 용량 글쎄 이건 좀 애매한데 저는 이런 거를 그냥 얼마를 줘야 되냐 배점을 최첨단이 기분 나쁘면은 다 틀렸다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지간하게 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면 줄 수도 있다는 거니까 저는 이거를 마이너스 3점 주겠습니다. 하나 정도는 그냥 주지 않을까. 마이너스 3점 4점짜리 문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채점이 5, 7 근데 이걸 이제 상남자식으로 채점을 마이너스 4점 줘야 되는데 약간 중남자식으로 근데 3개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두세 개는 7, 4, 5, 7, 4, 3 좀 애매하죠. 채점하는 게 재밌죠.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부하를 이제 y-결선에 걸은 건데 치사하게 또 y-결선을 이게 옆으로 뺐죠. 이렇게 치사하게 헷갈리게 이상한 모양으로 보통 y-결선이 이렇게 y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역 y 모양으로는 y지고 알파 y를 뒤집은 모양이지만 y-결선인데 옆을 빼가지고 이건 뭐야 딴 건가 하는 걸로 헷갈리게 한 거지만 이제 다시 한번 보셨기 때문에 위상차로 그냥 감이 계산을 하면 오겠지만은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애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20도는 빵도 i2는 마이너스 120도 i3는 마이너스 240도로 계산하면 계산기로 따다다닥 하면 39.15 루트를 씌우고 하면 42옴입니다. 오케이 정답. 몇 점인가요? 5점인가요? 이거 5점에서 좋네 이 쉬운 문제를. 계산기가 다 해주거든. 42 맞았고요. 다음 문제가 아주 고난이도 문제인가요? 7번? 전력용 콘덴서의 개폐 7번도 단답형 문제였네요. 이건 뭐냐면 콘덴서에 제어를 하는 거 전력용 콘덴서를 제어를 할 때 근데 저는 이거를 이것도 저는 막 썼는데 이것도 4가지 쓰라고 하니까 4개겠지 그쵸? 4점이겠죠? 4점인데 저는 이거를 약간 헷갈린 것도 있고 이게 기억이 안 나서 뭘 썼냐면 전압 제어 이게 뭔 얘기인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전압 제어, 저항 제어, 주파수 제어, 극수 제어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콘덴서가 아니야. 이건 제가 알기로는 그 전동기인가 변압기인가 전압 찾아보면 나오겠네. 하여튼 딴 거야. 딴 거 그냥 썼습니다. 자동 조작 방식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정신이 멀쩡하니까 시험 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났지만 지금 가면 정신이 멀쩡하니까 컨덴서니까 뭐 역률 같은 게 들어가겠지. 역률이나 아니면은 뭐 전류나 콘덴서랑 전류랑 연관이 있으니까 전류 같은 게 들어가겠지. 아무래도 요소에 딴에 쓰라 기기 제어 무효전력 그쵸 무효전력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역률 관계 되니까 전압 있네요. 전류 들어가죠. 역률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기억이 나는데 그때 딱 시험 때 들어가면 기억이 안 나. 또 있겠고 5번째는 시간 시간에 의한 제어 요소도 있겠고요. 자 6번째는 개폐 줬는데 신호에 의한 제어 이렇게 제어 요소를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중에서 4가지를 골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근데 전압 하나 때려 맞았죠? 전압 맞았죠?
이러면 성공한 거야. 아무것도 안 쓴 거보다는. 하나 때려 맞았죠? 대박이죠? 1점 먹었습니다.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락이 발생할 요게 때 이제 논란의 문제입니다. 논란의 문제인데 이거 맞춘 거 제가 보기에는 전국이 한 10명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맞추면 대박.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푸는 방법을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무려 12점짜리인데 초출입니다. 신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 20년간. 전개 기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술사에 나왔다고 합니다. 기술사 시험에 나왔는데 기술사는 기사보다 훨씬 위에 있는 자격증.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할 때 이제 요거를 구하고 여기에 이 사이에 전력을 구하고 이 사이에 전력을 구하고 이 사이에 전력을 구하고 여기에 전류를 구하고 전류를 구하고 전류를 구하고 해서 6문제인데 그게 12점이었어요. 개당 2점인데 문제는 이걸 하나라도 못 풀면 다 틀리는 거죠. 12점이지만. 그러니까 이건 12점의 통째로 날아간 건데 사실은. 12점짜리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2점이 된 건데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거를 푸는 이제 등가를 바꿔야 된단 말이죠. 이게 델타 결선인데 보세요. 이게 이제 델타 결선이란 말이죠. 아이고. 제가 펜을 여기를 잘 안 써가지고 델타 결선인데 이거를 Y 결선으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푸는 걸 거야 아마. 근데 이 Y 결선으로 바꾸는 게 실기에는 이 Y 결선을 바꾸는 게 실기에는 없어. 필기에 있어. 필기에 이 임피던스 저항을 Y로 바꾸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해도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고 제 느낌이 엄청 걸릴 것 같고 나중에 이렇게 Y로 바꿨는데 요 사이는 또 어떻게 구하지? 막 이렇게 다 방향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엄두가 솔직히 안 났고 그냥 거의 계산을 그냥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이거 Y랑 델타 바꾸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공식은 아니지만 어려웠어요.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콜라우시 브릿지라고 있어요. 실기에 콜라우시 브릿지법이라고 2분의 1 한 다음에 양 옆을 더하고 반대편을 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콜라우시 브릿지법이 아니야. 이거는 그 삼상 변압기인가? 삼상이 아니고 삼선? 하여튼 그거 하거나 아니면 접지 저항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지 이게 콜라우시가 아니거든요. 이거 하신 분들은 아마 틀렸을 겁니다. 해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얘기한 대로 델타 Y 변환으로 바꾸는 걸로 했을 겁니다. 문제가 되게 되는데요. 단 그림에 표시된 퍼센트 임피던스는 154kV, 100MV 암페어 기준이고 1번 모선의 좌측은 전원측 퍼센트 임피던스이며 40%, 2번 모선의 우측 또한 퍼센트 임피던스 4%로 주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보시면 Y를 3번 구한 모선의 다음에 F점에서 고장이 발생한 상태인 것을 Y가 되면 이렇게 알 수 연결이 되는 있습니다. 거기 때문에 자, 이 문제 한쪽으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셨을 때요. 이걸 그래서 그냥 더하면 좀 많이들 되거든요. 어려워하셨던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이 해설에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풀어보고 자, 고장 전류와 고장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면은 이거 전력 주류 계산 문제인데 이 가운데 삼각형 모양 보이시나요? 결국에 델타 결선, 즉 델타 결선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 델타 결선을 등가 변환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변환을 해주냐면 바로 Y 결선으로요. 그러면은 여기와 이렇게 델타 결선을 등가 Y 결선으로 변환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값을 1차 구해야 필기 되잖아요. 회로기로 그렇죠? 나오는 자, 그러면 거거든요. 먼저 이 왼쪽에 있는 여기를 퍼센트 임피던스 Z1이라고 볼게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2번 모선 쪽에 있는 것을 퍼센트 임피던스
2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고장점으로 향하는 쪽 있죠? 자, 여기를 퍼센트 임피던스 Z3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Z1, Z2, Z3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각각 구해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으로 변환할 때 어떻게 구하나요? 자, 먼저 퍼센트 임피던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3개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합이죠. 모두 더한 것이 네. 분모로 가게 되겠죠. 합에 자, 3.2 더하기 7.8 더하기 10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22가 됩니다. 그렇죠? 먼저 22라고 적을게요. 네. 자, 22분의 그러니까 이게 콜라우시 브릿지법은 어디냐면은 아니란 요 거예요. 사이의 임피던스 11 곱하기 3.2.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게- 델타 Y 변환하는 그건데 필기 보셨으니까 필기에 나오는 거죠. 델타를 이렇게 Y로 바꾸는 거예요. 또는 이제 Y를 델타로 바꾸는 것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콜라우시는 아니고 이거를 하는 방법을 기출이었으면 풀었겠지. 왜냐면 푸는 방법을 아니까. 이건 콜라우시인가 아닌가 헷갈릴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한 방법만 알면 풀 수 있는 수준이거든. 여기 전기 기사 그 실기 볼 정도면. 근데 이걸 초출이기 때문에 못 푼 거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 기술사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필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가령 이게 이제 요거 이제 델타를 Y로 바꿀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델타를 Y로 바꿨는데 이 사람은 지금 1, 2, 3 했는데 뭐 A, B, C라고 하고요. 여기를 A, B, C라고 할게요. 이거 좀 찌그러졌는데. 그럼 만약에 임피던스 A를 구하려면 이 델타에서 요 Y로 가는 요거 하나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냐면 제가 쉽게 아는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이제 델타잖아요. 이게 델타. 델타를 Y로 그리려고 하잖아. 델타를 딱 보면 모양을 보면 여기 딱 반을 딱 나눠봐요. 밑에가 크잖아요. 그쵸? 그럼 이 큰 게 다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델타 B, 델타 C면 똑같이 들어가니까 공통된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게 뭐냐면 델타 AB, GAB, GBC, GCA요. 이게 똑같이 다 들어가요. AB, BC, CA. 그리고 AB. 요건 아마 학원에서도 이렇게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냥 외우라고 그러지. 근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어떨 땐 곱하고 어떨 땐 도와야 되는데 헷갈린단 말이죠. 이렇게 구하고 위에는 그럼 뭘 써야 되냐 하면 위에 작아지잖아요. 작아지니까 두 개를 써야 되는데 작아져서 한 값이 된다고 생각해서 요거를 곱하기를 하는데 이 A니까 그 A가 들어가는 성분으로 구합니다. A가 안 들어가는 성분을 구할 거면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아니고 두 개니까 이제 AB 곱하기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GCA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B가 들어가니까 BC, GAB 이런 식으로 여긴 GCA, GBC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이게 GA가 나오는 거고 반대로 이제 얘기해서 이제 Y를 델타를 구하려면 델타니까 GAB, GBC, GC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는 지금 델타를 그렸잖아요. 이건 Y를 그려보세요. Y를 그려보면 반을 딱 자르면 밑에가 어떻습니까? 하나죠. 한 값만 들어가는 거야. 한 값만. 그럼 AB의 한 값은 뭐겠어? 하나 들어가려면 AB 둘 다 안 들어가는 거 C지. BC에 안 들어가는 거 A죠. CA에 안 들어가는 거 B죠. 그럼 분모는 넓어지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넓어지는 거에는 다 공통된 값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길어 식이. 그게 뭐가 들어가냐면 G 다 더한 게 들어갑니다. GA, GB 곱한 거랑 GC 곱한 거랑 GA 곱한 거. 이게 똑같은 게 다 들어가요. GA 곱하기 GB 곱하기 GC 곱하기 GA.
포카치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암기하면 편해요. 아시겠죠? 나중에 이게 헷갈려. 이게 위에 곱하기인가 나누기인가 더하기인가 뭘 더해야 되지? 근데 이제 넓어진 곳은 공통된 값이지만 큰 거, 플러스가 많은 거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는 요거 보면 위에는 하나가 들어가니까 밑에가 짧으니까 하나가 들어가니까 하나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 들어가려면 A, B 반대편 C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델타 Y 변환하는 건데 난 이걸 알고도 못 풀었다. 막상 시험장 가니까. 근데 이거 필기에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세요. 필기 공부하실 분은 제 거 참고하셔가지고 외우시면 조금 도움 되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요도로 가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거 보시면 전체 값에 해서 델타니까 전체 값에서 위에 두 개를 곱해가지고 나왔죠? 그렇죠. 자, 그렇지. 첫 번째는 이렇게 곱해서 더했고 뭐 더한 다음에 전류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길어. 이걸 시험 시간에 못 푼다니까요. 기사 수준에. 그리고 Z를 더해서 Z를 그걸 이제 전력을 구해야 되니까 ohm을 구한 다음에 이제 ohm에서 이제 전압을 구해서 전압에서 전력을 구하려면은 루트 3 뭐야? 답은 뭐 마이너스도 나오고 이러니까 뭐 틀렸죠? 이거 아니죠. 답이 뭐 231.48, 540 썼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틀렸고요. 8점 12점이 이렇게 그냥 날아갑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 생각에 퍼센트 임피던스 한 다음에 전력을 먼저 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식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쪽에 흐르는 전류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구해서 여기를 더한 다음에 기준 전력을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으로 해가지고 기준 전력을 곱해서 나오면 그냥 전력이 나올 것 같은데 좀 이상하네요. 예. 33,000V. 그 문제도 전력을 먼저 구하라고 했거든. 희한하게 전력을 먼저 구하고 전류를 구하고 했어요. 그럼 전력이 먼저를 구했어야 되는데. 자, 이거 9번은 저는 20.11이랑 114.44를 쓴 것 같습니다. 몇 점짜리죠? 9점. 9번. 6점이나 되네, 이게. 6점. 주파수 60 사이클 퍼 세컨즈, 선로 길이 7km 1회선에 삼상 지중송 전선로가 있다. 이에 삼상 무부하 충전 전류 및 충전 용량을 구하시오. 단 케이블의 일선당 작용 정전 용량은 잠만 보겠습니다. 작용이고요. 나타내려면 그 충전 용량입니다. 충전 용량을 어떻게 암페어. 오케이. 구하냐면은 충전 용량은 여기 IC가 나왔으니까 3 곱하기 IC 곱하기 2만 하면 됩니다. IC라고 오케이. 표현할 수가 있고요. 정석대로 푸시네요. 여기 암페어. 1149.44. 오케이. 정답이고요. 계산 문제는 저는 좀 자신 있습니다. 계산 문제는 거의 안 틀릴 것 같아요. 득점. 다음 10번 문제는 10점. 10점짜리야 이게? 뭐 이렇게 많죠? 그래서 문제는 C의 수용가가 있을 때 다음 각 물음에 왜냐면 이게 4개를 구하는 거였기 A, B, 때문에. C의 역률은 각각 100%, 80%, 60%라고 한다라고 근데 주어졌고요. 이게 조금 짜증나는 게 뭐였냐면 시험 아마 필기 보신 분들은 엄청 짜증 났을 거예요. 만달로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엄청 짜증 났을 겁니다. 왜냐면 확대가 안 되는데 이게 보통 부하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이게 4시간 단위로 보통 끊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부하 변동이 한 칸 단위로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걸 다 더했어야 됐어. 평균을 내기 위해서. 여기 평균 구하는 게 있거든요. 종합부하율이라고 그래가지고 평균 내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평균을 냈어야 됐어요. 4개를 다 더한 다음에 24로 나누는 거 평균을 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졸라 짜증났습니다. 푸는데 한 10분 걸린 것 같아요. 개 짜증나. 근데 한 번 풀고 그냥 쓸 순 없잖아. 검사를 한 번 또 해야 되니까 한 20분 걸린 것 같습니다. 푸는데 답이 맞았어야 되는데 1번부터 4번까지 총 4개의 소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가 개 되겠습니다. 짜증나는 문제. 그러니까 일부러 열받게 하려는 게 많았어. 이번 시험은. 그렇지. 수용과 합의 경우 수용 10을 와트입니다. 이거 잘 보는 것을 작성. 보시면 이것도 진짜 이것도 되게 치졸한데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고 킬로와트를 구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하면 이 단위를 여기를 안 봤으면 그냥 뭐 20kW 이렇게 적었을 경우도 많지. 974니까 그냥 더해서. 근데 보면은 여기 자세히 보면 곱하기 10의 3승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이면 20 곱하기 10의 3승에서 2만을 적어줘야 됐었습니다. 오케이, 정답. 을 해주시는데 지금 여기 장 B를 말하는 부등률은 1.1. 종합 오케이, 부하율을 정답.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들을 구해서 이거 계산하는 게 되게 짜증났죠? 60당 왜냐면 이거 보세요. 세 개를 다 구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세 개를 다 안 구하고 이거 합산을 다 한 다음에 합산을 평균을 냈거든. 을 해줘 3분이요. 똑같아. 6가 얼마 6% 76. 네, 67이래요. 오케이, 정답. 그렇죠. 이건 무효랑 유효랑 날라가서 역률 구하는 문제였고, 역률은 PA분의 P였기 때문에 루트 구하면 88.39%. 오케이, 정답. 그럼 요거는 10점짜리 다 맞았죠? 꿀잼이죠? 재밌죠? 계산은 자신 있습니다. 공대 짬밥이 있기 때문에. 다음 11번. 따라서 4번 소문지에는 이어서 11번 보시면요. 11번은 가스 절연 변전소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요거는 몇 점짜리인가요? 5개니까 5점인가요? 5가지를 설명하시오. 근데 이거는 그 가스를 쓰는 건데 가스 쓰는 거는 다 공통점이 비슷합니다. 가스 쓰는 게 있어요. 뭐 가스 차단기도 있고 변압기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게 SF6란 가스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징을 쓰는 거니까 저는 뭐라고 쓰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개가 소음이 적다. 왜냐면 밀폐형이기 때문에 소음이 적고, 그리고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하다를 쓰려고 했는데 변전소잖아. 그러니까 변전소가 가볍다는 거 조금 안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소형화가 가능하다라고만 썼습니다. 그리고 SF6 쓴다고 했으니까 SF6 가스를 사용한다 정도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재 위험이 없다라고 이것도 쓴 것 같습니다. 위험이 없다. 그리고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이 정도 쓴 것 같습니다. 5개로.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5개 썼는데 내가 6개를 알아. 이 6개를 쓰잖아요. 그럼 위에 5개만 봅니다. 6개짜리 6번째는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걸 5개를 써야 돼. 딱. 내가 만약에 10개를 일부러 5개인데 이 중에 하나 걸리겠지 했고 10개 쓰면 다 틀린. 그 앞에 게 틀렸으면 다 틀리는 거죠. 이 거지 같죠, 여러분? 내가 아는 거 그냥 적어서 하나 맞으면 좋을 텐데 10개를 써갖고. 그러면 다 20개씩 쓸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5개를 쓰라고 하면 5개 딱 써야 되고 5개에서 제일 정확한 거 위에서만 끊죠. 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용할 수 있다. 정답. 소음이 없다가 소음이 적다라고 쓴 것 같아요. 소음이 적다. 여기 있고요. 네. SF6 가스를 쓴다. 네. 그리고 화재 위험이 없다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말에 따라서 이거는 화재 위험이 적다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 이거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여기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오케이. 제 생각엔 이거는 만점 줄 것 같아요. 이건 뭐 내가 내 임의대로 시점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가스 절연 변전소 화재 위험이 적다도 맞는 것 같은데. 변전소 화재 화재 발생 여기 절연 변압기라고 가스 절연 변압기. 변압기랑 변전소는 좀 다르긴 한데 여기에서 화재 예방, 화재 발생 위험이 없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거든. 그놈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저 생각에는 5점 다 맞았다라고 보는 거죠. 뭐 상남자면 마이너스 1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점수가 지금 보자.
몇 점이냐? 제가 상남자가 아니라서 5, 7, 11, 14, 17. 12점 까는 게 너무 크죠? 28, 마이너스 28점. 40점까지만 안 가면 되죠. 네. 이거는 근데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맞았다고 만점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논리외로 배점 5점짜리 논리외로인데 이거는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네,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변환하는 건데요. 요건 이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논리 일단 회로 그리고 그 다음에 낸드 게이트만 쓰는 거. 이게 다 낸드가 지금 4개가 들어가죠. 어떤 시험에는 몇 개만 쓰라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그냥 낸드 게이트만 사용하라. 중요한 거는 낫 게이트를 낸드로 여기 붙여줘야 되는데 여기 좀 두껍게 안 찍어주셨네 이분은 교수님은. 근데 보통 가르칠 때 자, 그러면 배울 여기에 때는 붙게 되니까 두껍게 기존에 점도 찍어달라고 하죠. 저는 점까지 완벽하게 찍었고 어쨌든 요 앞에 여기 앞에 요거 중요합니다. 요것도 낫 게이트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 안 되고 한 번 더 노아 게이트 한 번 더 엮어줘야 됩니다. 과 감시반 회로의 자, 요것도 약간 논란의 문제거든요. 제어 회로와 감시반 회로 하는 건데 배선 설명 반자의 좀 들어봐. 상호 연결을 이거 몇 아래 점짜리냐면 시퀀스 이런 거 시퀀스라고 하거든요. 버튼을 누르고 뭐 버튼이 어떻게 동작하고 이런 건데 요거 5점짜리. 저는 5, 4, 2, 1, 3 왜냐면 요게 원래는 그림을 그리는 건데 탐란에 이번에는 그 그림을 작성하시오. 그리지 않고 이제 조건이 그 나와 번호를 있고 이 쓰라고 조건을 했어요. 보면서 어느랑 어디랑 여러분들이 연결된다. 요 지금 A, B, C, D, 시퀀스 E가 있으면 그리라는 이게 건데 글이라는 A, 거죠. 이렇게 B, C, 연결되는 D, 거를 이 단자와 쓰라는 거죠. 1, 2, 3, 4, 5 단자를 어떻게 하라? 연결하라 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기출문제죠. 전기기사 2016년도 2회차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퀀스를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혹시 모르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들 혹 이해가 되더라도 그대로 출제됐을 때 쉽게 풀 수 있는 암기법까지 알려드렸죠. 어떻게 알려드렸습니까? 자, A, B, C, D, 1을 그냥 우리가 1, 2, 3, 4, 5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요 단자를 이렇게 적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적고요. 자, 요 단자를 역순으로 5, 4, 3, 2, 1 이렇게 적은 다음에 제가 2번과 3번만 자리를 어떻게 해달라 했다?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어주면 이게 답이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5, 4, 2, 3, 1이라는 거죠. 이렇게. 저는 5, 4, 2, 1, 3을 숫자가 했거든요. 좀 위로 올라가겠네. 이렇게 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된다고요. 정답은 그러니까 이게 5, 4, 2, 1, 자, 2 3, 1이 5번에 가 있죠. 정답이라는 겁니다. 1번이 어디로 갑니까? 5번으로 가 있고 2번이 어디로 갑니까? 근데 이 기출이었기 때문에 이 4번으로 교수님은 가 있고, 푸는 방법을 알고 3번이 있는 어디로 거죠. 갑니까? 똑같이 나왔으니까. 2번으로 가 있고 4번이 어디로 갑니까? 3번으로 가 있고 5번이 어디로 갑니까? 1번으로 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아셨으면 이거 그냥 쉽게 풀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냥 뭐 계산 과정이 외웠으면 있는 게 되는 아니잖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은 생각할 거 없이. 그러니까 답이 사실은 이거예요. 그냥 5, 4, 2, 3, 1 맞죠? 이렇게 푸신 분들도 잘 하셨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대로 출제됐기 근데 저는 때문에 이걸 몰랐어요. 이렇게 풀 하시면 수 어쨌든 있다는 걸 맞는 게 몰랐기 중요한 때문에 거니까. 저는 이제 답이 그러면 이 시퀀스를 그래도 달라졌는데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해석을 봅시다. 해보도록 해석을. 하겠습니다. 조건을 볼게요. 또 뭐 할만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단 배선용 차단기를 투입하면 GL1과 GL2가 점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을 투입하면 GL1과 GL2가 점등이 되는 거네요. 자, 그 다음 조건부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이거 풀 때는 보통 자, 요 이렇게 조건을 저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했냐면 보도록 우리 풀 때는 자, 이렇게 요 조건을 써요. 잘 보셔야 1, 2, 됩니다. 3, 자, 첫 번째 선택 4, 스위치를 5 L 이렇게 써서 위치에 놓고 자, 선택 일단 스위치는 1번 지금 거 보시면은요. 해결하고 L로 가거나 R로 가거나 그다음 다음 즉, 번 때로 레프트로 넘어가서 가거나 2번 거 라이트로 해결하고 가거나 두 가지 케이스가 3번 거 해결하고 맞아요. 이렇게 차례대로 자, 합니다. 근데 차례대로. 첫 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일단 레프트로 갔을 때 동작 사항이 어떻게 되냐? 레프트에 갔을 때는요. PB2를 누르면은요. 전자접촉기에 의하여 전동기가 운전이 된대요. 운전이 되니까 RN1과 RL2가 점등이 되고 GL1과 GL2는 소등이 되겠네. 맞죠? PB2를 누르면.
근데 전동기 운전 중에 PB1을 누르면 이제 정지가 되고 반대로 RL1과 RL2는 소등, GL1과 GL2는 점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L에 가 있을 때는요. L에 가 있을 때 PB2를 넣으면 전동기가 동작을 해서 RL1과 RL2가 점등이 되고 GL1은 소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PB1을 누르면 꺼진다라는 거예요. 즉 그냥 PB2를 누르면 켜지고 PB1을 누르면 꺼지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선택 스위치를 R 위치에 놓았다. 즉 얘를 R 위치에 놓았다. 라이트일 때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R에 놓았을 때 악랄한 PB3를 문제가 누른 후에 문제인지 놓으면 왜 점자 악랄한 접촉기에 문제냐면 의하여 보세요. 전동기가 운전되고 RL1과 RL2는 전등, GL1, GL2는 소... 보세요, 여러분. 이게 위랑 아래랑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야. 요거랑 내용이 똑같아. 위치만 달라. 버튼 숫자만 다르고. 소등된다. 또 여기는 이게 소등되고 이게 점등된다. 똑같죠? 이게 뭐냐면 내가 근데 이거를 풀 때는 이걸 몰랐어요. 이게 참 시험장 디버프가 있는 것 같아. 항상.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시험장 가면 좀 쪼는 그런 거. 점자 PB4 등이 그래가지고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 2, 3, 4, 5 해가지고 하나씩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 얘기가 맞네. 이게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운전하려면 PB2를 누르고 밑에 건 PB3를 누른다는 여기 거고 운전을 할 때는 정지할 때는 PB2를 눌러야 되고요. PB1을 눌러야 PB2를 된다는 되고. 거죠. 요건 여기 PB4를 정지를 할 눌러야 때는 된다는 거고 뭘 누르면 됩니까? PB1을 PB1을 누르면 누르는 되는 거죠. 거고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자, 전원을 투입했을 때 아예 그려주시네. 다행이다. 할게요. 이렇게 예쁘게 전원지 이렇게 그려져. 되면 이게 왜 악랄하다고 될 하냐면 겁니다. 원래 이렇게 그려주면 편하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요 문제 시퀀스 요 MC 같은 건 자기 유지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놓으면 PB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놓으면 전자접촉기가 작동을 해가지고 이게 자기 유지를 시켜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악랄한 게 이 그림을 보시면 요 왼쪽에 요거는 여기 그대로 있죠. 그래서 왼쪽이라고 돼 있어. 레프트라고. 근데 이 오른쪽은 이렇게 이 모양대로 그냥 오른쪽에 있으면 쉽지. 꿀이지. 똑같이 그리면 되니까. 내면 아까 그 내용이 똑같았잖아. 글로 쓴 조건이. 근데 이게 이거를 위로 올려놓은 거지. 헷갈리게. 너 엿먹어라 그러고. 그래서 R을 단자를 위로 올린 거죠.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랑 똑같이 연결해주면 되지. 왜냐면 여기 처음 들어가서 R 라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PB4를 만났기 때문에 옆에 이걸 먼저 그려놓고 PB4를 만나니까 PB4를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이거 갖고 논란이 좀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한 게 첫 번째 여러 가지 자, 초반에 이제 전광판을 써야 됩니다. 자, 초반에 이제 요거는 하나 연결이 돼. 그렇죠. 제가 아까 여기 답은 이게 이제 요 왼쪽 거죠. 왼쪽 거. 요게 요거대로 한 거. 요거대로 똑같이 한 거. 여기 이제 5, 4, 2, 3, 1이었죠. 그쵸? 요 두 개를 바꾼다고 했으니까 5, 4, 2, 3, 1이었는데 제가 쓴 거는 5, 4, 2, 1, 3입니다. 맞죠? RL이 해야지. 초반에 결선은 오케이. 뭐 자, 그다음 5, 4, 2까지 똑같으니까 이제 논란의 좋아요. 여지가 이해가 없고 보면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인 거야. P3 그러니까 라이트야, 라이트. 지금 보시면은 13 남았을 때. 그려보라는 게 이제 문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네. 여기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중요한 간단하게 거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만약에 R로 연결을 했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그러면은 R과 R이랑 P4가 그냥 연결이 된 그렇죠. 상태. R이랑 즉, 직렬 P4 버튼이랑 직렬로 연결이 되는 거죠. 보시면 근데 이게 정답인 거죠. 1번이랑 R 버튼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R 버튼이랑 들어가서 PB4로 들어가려면 1로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들어가서
PB4랑 직렬로 만나서 나오고 여기에 분기가 있죠. 병렬로 PB3랑 나와서 MC랑 여기 MC랑 PB3랑 병렬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MC랑 PB3랑 병렬로 나오죠. 이게 정답은 맞아. 제 말씀은 이게 정답은 맞죠. 근데 보세요. 제가 한 방식대로 하면 저는 요거 1, 3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1에서 2로 들어간 게 아니고 1이 D로 들어갔어요. D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쭉 올라가서 병렬로 나눠지죠. PB3랑 PB4로 병렬로 나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로를 그리면 여기는 PB4가 직렬로 만났다면 이게 좀 떨어져서 그려야 돼요. B접점이니까. 요거는 PB 붙어 있는 거로 A접점. 아니 이게 A접점인가? 아 몰라. 아 이게 B접점. 이게 B접점, 이게 A접점.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병렬로 이렇게 나누고 이제 일단 PB3를 따라가 봅시다. 3를 따라가면 뭐 여기서 빠져서 요 RL로 병렬로 나눠주고 내려가서 MC라는 데랑 이제 여기서 또 병렬로 붙었죠. 그러면 여기는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죠. MC가 어떻게 생기면 여기 이쪽으로 봅시다. PB4를 보면 PB4에서 쭉 내려가서 난 여기에 3번이라고 했었죠. 5, 4, 2, 1, 3인 경우 1, 3, 1, 3 네, 3으로 이렇게 쑥 내려가면 이게 뭐냐면 PB4랑 직렬로 MC가 자기 유지랑 이렇게 붙었다는 거죠. 그리고 MC는 아까 여기랑 병렬이었으니까 이렇게 붙어서 뭐 이렇게 해서 딴 데랑 빠지겠지.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이거랑 모양이 다르잖아요. 보세요. 연결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인데 이거는 뭐냐? PB4가 직렬로 있을 때 그리고 이거 PB3랑 MC가 병렬로 된 거잖아요. 색깔을 딴 걸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앓는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 방식 중에 그 동작 우선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정지 우선 방식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버튼을 똑같이 어떤 건 동작하고 어떤 거는 정지하는 버튼을 똑같이 눌렀을 때 뭘 우선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맨 위에 직렬로 아예 PB4를 누르면 다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정지 우선 버튼이에요. 정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걸 R로 그려드리면 이렇게 쏙 들어가서 지금 PB4 버튼 누르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붙어 있는 상태니까 쭉 내려갔다가 이제 아무데도 안 가고 있었죠. 못 내려가죠. 근데 이제 PB3 시동 버튼을 딱 누르면 이게 붙어서 쭉 내려가서 MC의 여자가 됩니다. MC가 여자 되면 여기 MC가 붙어서 이 PB 버튼을 떼도 이게 이제 자기 유지라고 하는데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이 PB3 버튼이 기동 버튼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PB4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붙어 있던 게 떨어지겠죠? 밑에가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PB4 버튼은 정지 버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답이고 아까 전에 그 논리 그 조건에서도 보시면 네, PB3를 누르면 전자접속기에 접속이 되고 운전이 되고 운종 버튼이라고 할게요. 운전이 되고 PB4를 누르면 정지한다.
그렇죠? 이게 맞는 정답인데 이제 내방 제가 이렇게 결선했을 때 거꾸로 이제 1, 3 바꿔서 결선했을 때 이게 과연 오답이냐 이거죠. 제 말은. 가령 보세요. 이제 R 버튼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R 스위치로 들어오는데 여기 이 상태에서 아무데도 못 내려가고 있죠. 왜냐면 MC가 안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PB3로 PB3로 운전을 합니다. 운전 버튼을 누릅니다. 이게 붙죠? 내려가죠? MC의 여자 되죠? 여기 MC가 붙죠? 그럼 여기도 원래 기본 상태가 비접점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럼 여기가 자기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떼도 자기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이게 맞잖아, 운전하는 거. 이 상태에서 끌려면 PB4 정지 버튼을 눌러요. 그럼 이게 떨어지죠? 그럼 여기 자기 유지 떨어지죠? 그럼 이것도 떨어지는 거야. 똑같아. 대신 이거는 이거 아까 했듯이 요거는 정지랑 운전을 같이 눌렀을 때 이건 정지 우선이라는 얘기고 이거는 동작 우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따는 분들도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 이게 왜 이렇게 하면 틀리냐? 왜냐면 이게 아까 전에 앞에 있는 이 조건대로 하면 이렇게 해도 동작이 되거든요. 똑같이. 근데 동작 우선이냐 정지 우선이냐 차이뿐이지 이게 똑같이 동작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걸 틀렸다고 할 수가 있냐 이거지. 근데 이게 원래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이게 왜 이런 게 있냐면 제어 회로와 감시반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나중 가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이제 레프트가 있고 라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스위치가. 그러니까 이거를 조정을 하는 데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야. 한 군데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똑같이 컨트롤하는 거니까 왼쪽에서 컨트롤할 수도 있고 멀리 오른쪽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야. 스위치를 바꿔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왼쪽에서 조정하는 거랑 오른쪽에서 조정하는 거랑 똑같이 돼야 되겠지. 회로가 쌍둥이여야 되겠지. 그래야 이게 무슨 오류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똑같이 하는 게 맞아. 근데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 건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게 회선을 이게 간선 두 개를 거꾸로 반대로 연결해도 직병렬이 바뀌어서 이게 자기 유지를 같이 끄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어떻게 그렇게 하든지 동작은 이 상태로 해도 동작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채점하신 분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만약에 이게 요거 하나가 정답이고 이거는 뭐 인정을 안 하겠다. 보통 시퀀스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 인정을 안 하죠. 왜냐면 회로 결선을 할 때 뭐 하나도 잘못하면은 그 동작대로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나머지 결선을 다 맞게 해도 한 군데가 틀리면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5점이면 5점 다 깎아요. 근데 제 생각에 이거는 부분 점수 내지는 왜냐면 동작은 똑같이 하니까 여기에는 그 얘기가 없어. 이게 동작 우선, 전지 우선이 언급이 되거나 심지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PB3를 누른 후 놓으면이라고 써 있거든요. 눌렀다가 놓았대. 그러니까 누르고 있는 상태도 아닌 거야, 사실은. 눌렀다가 놓았대. 그러면 이제 자기 유지에 의해서 전등기가 운영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뭐 정지 우선이나 동작 우선에는 언급도 없었고 이거에도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부분 점수 내지는 아니면은 진짜 저는 부분 점수 내지 저는 여기서 54, 213으로 하신 분들도 제가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썼다고 우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신 사람도 이 동작에 대해 뭔가 빠지는 게 없잖아요. 똑같이 동작을 하니까 이거 동작 보고 그냥 그림 부신 분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그래도 맞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부분 점수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같이 맞는 거를 그 복수 정답. 복수 정답을 해주던가 아니면 부분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최소한. 원래 부분 점수가 잘 없지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 풀이게 하는 걸로 어제 조금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거를 어떻게 좀 여러분한테 좀 설명하고 인터넷에 좀 올리고 싶어가지고
좀 이거 공부를 좀 했는데 이런 언급이 없었고 이거 똑같이 동작을 한다. 잘못 그 답이랑 다르게 결선을 했어도 그래서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우기는 건 아니지만 이거 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여기 배점에는 그냥 까도록 하겠습니다. 틀렸다고 할게요. 그리고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542 정답은 54231인데 54213 요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채점하시는 분들도 근데 이게 2016년에 한번 나왔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때 뭐 부점수 받았거나 아니면 점수 처리 받으신 분들을 혹시 댓글로 있으시면 한번 제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출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푸는 거였고 만약에 기출이 아니고 이 문제였는데 그냥 이 상태로 풀려고 했으면 거의 대부분 54213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문제가 약간 좀 함정이 있는 게 R 위치에 놓고 PB3D를 누른다고 바로 언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 PB3D랑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R 위치에 놓고. 그래서 그 결선 모양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5413으로 많이 했을 거라 이게 좀 논란이 좀 커졌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일단은 네,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 교수님이 잘 그려주셨네. 이 그림을 잘 그려주셨네. 전 어제 이걸 직접 그려봤거든요. 하나씩. 이게 보니까 하나는 동작 우선이고 하나는 정지 우선인 거야. 막말로. 그 요즘 배우는 말로. 그쵸.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따라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워서 이런 논리를 그러니까 아까 이분이 교수님이 뭐 54231로 외우면 된다고 하시는데 뭐 그런 거는 뭐 스킬적인 문제고 진짜 요거를 만약에 나중에 이제 풀기 실기든 도전하시는 분들은 정기기사를 이걸 한번 이해를 해보고 가세요. 만약에 저는 이걸 이해를 했으면은 안 틀렸을 것 같아. 1번에서 R로 나가서 이 똑같이 PB3랑 이거랑 똑같이 연결해줘야 되니까 이 버튼을 B접점을 PB4에 그냥 바로 연결해서 안 틀렸을 것 같거든요. 안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원리대로 풀었을 것 같거든요. 굳이 이렇게 들어가서 병렬로 해서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이게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이거 묶인 거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점 대만 남았는데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아직 표시해 주시죠. 단자는 요면에 1 구름에 답하시오. 단 변압기 손실을 무시한 14번은 배점 6점짜리네요. 이것도 배점이 좀 세군요. 시퀀스가 보통 점수가 많은 게 많은데 5점 정도면 그 문제는 기출 문제죠. 2018년도 1회차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 모르겠네요. 어떻겠네요. 시면이니까 권수비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거는 권수비가 V2분의 V1이거든요. A는 V2분의 V1 또 I를 구할 때는 I1분의 I2 이렇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손쉬운 문제였고 220V 맞았고요. 전류를 전에 들어가거든요. P 나누기 2에 네. 전류를 전류를 이게 문제 복원을 잘 된 게 1차 측, 2차 측 전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칸은 한 칸이었고요. 그래서 6점이었구나. 네, 그래서 전류를 1차 측 전류 I1, 2차 측 전류 I2 둘 다 구했어야 됐던 겁니다. 5.4. 그래서 요거를 구할 땐 건수비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고 5.47을 먼저 저는 왜냐면 이게 I1이 먼저니까 5.47 먼저 썼고 정답이었고 164.02 이 0이죠. 92가 아니라 02 암페어 맞았고요. 그리고 62.53 오케이 정답입니다. 계산은 안 틀리죠. 그다음 15번은 3점인데 이거는 상당히 쉬운 문제. 이건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 이제 3개 쓰는 건데요. 직점 해설식, 관로식, 암거식입니다. 여러 학번 문제씩 이러한 평형 삼성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별유기 CTB를 이용해서 별유기 구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쉬운 문제였고 5점짜리 16번 5점짜리였습니다. 3A의 전류가 흘렀고요. 3A이기 때문에 별유비를 그대로 이제 곱해주면 되죠. 네, 저는 요거 그리지도 않고 그냥 그렸어요. 그러면은 얼마? 60A가 나오나요? 이렇게 60A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60 정답. 17번이 5점짜리네요.
저는 60만 13.1을 통영의 썼습니다. 몇분다 여기 있는 게 뭐 이게? 직렬 이제 이거는 이제 WC분의 얘네들을 얘기하는 WC는 WL은 그래서 뭐 WC분의 1 공배가 하면 되죠. 예. 공배가 L의 1분의 이제 1 3고접하니까 4 앞에 30 곱해서 9분의 1을 나눠서 까지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0.11 원하는 12. 답이 이게 됩니다. 요거 13. 이제 13.11은 소수점을 쓴 거고 그냥 요걸 이제 11%를 해가지고 여기 여유 용량이 2%라고 하니까 13%라고 했는데 퍼센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 정답 될 것 같습니다. 13.12나 아니면 13이나 요 정도 허용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8은 왜냐면 어디에는 정답이 13.11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어제 딴 걸 찾아봤을 때는 물론 엊그제 나왔을 때는 답이 여기 다 나오진 않았어요. 이분 여기 다산 에듀처럼 예, 다 한 건 아니고 몇몇 문제만 풀어 주신 분이 있는데 그 뭐 기술사님도 있었고 뭐 어떤 학원도 있었고 이랬는데 13.11이 정답이다라고 하셨던 분도 있었기 때문에 요거 18설 이게 참 이것도 예, 애매하죠. 왜냐면 이게 빙설 풍합하중 비중 구하는 건데 이게 우리 그 학원의 교수님이 현재 빙설의 두께와 비중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 풍합하중을 적용하는 빙설의 두께와 비중을 구하는 거지 여기 잘못 쓰셨네요. 풍합하중을 구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풍합하중을 구하려면 루트에서 이 빙설이 이렇게 쌓이는 건데 그 공식이 있거든요. 저도 좀 헷갈렸는데 이렇게 전선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빙설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빙설이 얼어붙죠. 얼어붙는데 이 두께가 얼마가 오냐면 6mm가 옵니다. 비중은 얼음이기 때문에 0.9고요. 그럼 이게 6mm가 얼고 요걸 이제 직경을 D라고 할 때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D 플러스 12에서 이런 계산식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수평하중이랑 제곱 곱하기 수직하중 제곱해서 루트 씌워서 이걸 이제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필기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 그 학원의 교수님이 이거 나온다. 이제 빙설물 나올 때가 됐다. 원래 이제 수평하중 수직하중 할 때 빙설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12를 쓴 거야. 사실 12를 써야 되는데 1.2 썼죠. 예, 1.2 썼죠. 잘못 썼죠. 1.2mm를 쓴 거죠. 그러니까 잘못 쓴 겁니다. 12를 썼어야 되는 건데 잘못했어. 이게 약간 당황했습니다. 진짜로 나오니까 당황해버렸어. 그래서 계산하는 식을 써버렸어. D 플러스 12라 12구나. 6이 두 개구나. 12를 써버렸는데 이게 틀렸죠. 이거 배점이 5점짜리잖아요. 이거는 두 개인데 5점이 2.5점, 2.5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다 맞으면 5점이고 하나 틀리면 마이너스 3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 맞았어. 자 비중이 맞나 볼게요. 혹시 내가 말한 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가 자, 그런데 여기서 전력인데 이런데 제가 똑같이 설명해 주네. 기억하셔가지고 이것도 푸시면 쉽지 않습니다. 그의 보건 참여 이거는 진짜 아깝네. 너무 잘했는 거 알고 있었는데. 다 그래서 지금 좀 꺼볼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산에듀 강사 이우순입니다. 2023년 그렇군요. 1회차 정기기사 실기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올해 첫 시험인 만큼 아마 응시 인원도 가장 많았을 것으로 예상. 꺼볼게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점입니다. 왜냐면 2.5점, 2.5점씩이 아니고 다 맞으면 5점, 하나 틀리면 마이너스 3점이고요. 그러니까 2점 먹은 거죠. 이게 몇 점 될까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7 계산기 한번 써볼까요? 아니면 여기다 쓸까? 머리가 좋으니까 7 11 14 떨린다. 이거 몇 점이지?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7 12점 너무 크게 보인다. 이 12점이 이거 아니었으면 여유이잖아. 그쵸? 계산 문제 다 맞았는데 진짜 너무 크다. 아무 손도 못 대보고
3, 4개가 틀린 거잖아요. 그쵸? 아, 이건 너무한 거 같아, 사실은. 마이너스 29. 아, 근데 이것도 좀 그렇죠. 예. 근데 상남자로 그냥 계산하겠습니다. 34. 마이너스 37입니다. 상남자로 채점해서 마이너스 37. 그럼 100 마이너스 37 하면 63. 합격? 합격입니까? 합격입니까? 인정입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글쎄요. 네. 나와봐야 알죠. 근데 참 시험할 때 여러분 맨날 걱정하시는 게 저도 이제 시험을 오래 쳐봤잖아요. 아까 뭐 도장 깨기 하시는다고 하셨는데 근래 시험을 많이 쳐봤는데 시험 때 되면은 잘하면 항상 그 극한의 집중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이 막 밀려 썼다 아니면 이걸 아예 안 썼다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때 되면 극한의 집중력이 생겨서 밀려 쓰지도 않고 잘 마킹 잘 하더라고. 이것도 이제 필기라 저는 이 계산 문제를 왜 이렇게 확신을 하냐면 이거 하나도 안 틀렸잖아요. 계산 문제를.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 빼고는 왜 그러냐면 암산을 2번씩 했어요. 검산을 2번씩 했습니다. 연필로 한번 쓰고 연필로 쓰고 지우고 원래 연필로 쓰면 안 되거든요. 답 체크할 때 부정행위 있다고 연필 쓰면 안 되고 무조건 볼펜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우고 다시 쓸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제가 다 푸니까 한 10분인가 남았던데 10분 15분 15분 20분 남아서 나머지 이제 정리하고 나왔거든요. 이 단위도 다 써야 되는 지금 여긴 단위를 안 썼지만 단위도 다 써야 돼요. 이게 단위를 틀리면 틀리는 거기 때문에 다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확인까지 다 하고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 간당간당하죠. 만약에 뭐가 하나를 단위를 안 썼다 그러면 그런데 저는 저를 믿기 때문에 자신을 다시 계산해봐도 30점 맞나? 5, 7. 뭐 하나 빼먹었으면 낭패인데 5, 2, 7. 잠깐만 5. 다시 이따 지워볼게. 헷갈린다. 근데 이 5점은 좀 제 생각에는 더 들어올 것 같아요. 느낌이. 요거 들어오면 거의 안전빵이죠. 32점이니까 한 8점 여유 있으니까 요거 만약에 점수 들어오면 안전빵이긴 한데 뭐 없다고 치고 요거는 혹시 이것 때문에 갈리신 분 있을 것 같아요. 60점짜리 갈리시는 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여러분이 이의 제기를 해보거나 나중에 이제 점수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의 제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학원 교수님들한테 문의를 해보세요. 저도 이제 하나 문의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다니는 학원에 이 교수님한테 이것도 혹시 맞는 거 아닌가 정중하게 메일로 보내서 혹시 이거 어떻게 채점하는 게 맞나 물어본 게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어떻게 근처에 교수님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학원 강의 들으실 거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점도 약간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유 점수는 되게 상남자식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다 뺐어요. 3. 나는 상남자지. 12. 5. 3. 37점 나오네요. 네. 37점을 나와서 가채점 결과는 63점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뭐 몇 점 더 퍼주거나. 뭘 퍼받아야 점수가 더 올라갈까? 요 간선 뭐 요런 거 한 2개 정도 더, 1개 정도 더 맞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 부하 용량 고려한다. 요건 완전히 맞는 정답이고 차단 용량 요건 조금 좀 애매하고 배치 고려한다. 이것도 조금 애매하고
근데 추가 부하랑 부하는 맞는 것 같긴 해서 한 개 정도 더 플러스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요것도 이제 운이 좋다면 뭐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다 맞게 해준다. 이번 합격자가 너무 없어서 해주겠다 그러면은 땡큐인 거고, 2점 땡큐인 거고.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시퀀스, 이것도 맞게 해주면 땡큐인 거고. 이렇게 해서, 예. 뭐 오늘 뭐 가채점 해봤는데, 지금 10시 39분이거든요. 오늘은 뭐 요 정도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방송은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뭐 지금 밀린 게임들이 많아가지고, 밀린 게임 위주로 방송을 할 거고요. 혹시 이제 DLC 같은 거 뭐 나왔다고 하는데 보고 싶은 게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채팅방에서나 아니면은 유튜브로 올라갈 거니까 댓글로 그럼 그거 먼저 위주로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걸 먼저 해줘야 되니까 지금 워낙 많이 나와서 쿠킹도 나올 거고 빨리빨리 숙제를 유로파도 나오지 않았나요? 예, 도미네이션 유로파도 이것도 유로파는 좀 너무 무거운데 하기는 15,000원 이거 아니구나 20,000원이야 이거 좀 에반데? 너무 비싼데? 20,000원? 여러분이 보고 싶다면 해야지. 여기 나 DLC 다 샀으니까 여태까지 20,000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원하고 싶은 게임 먼저 할 거고 뭐 저도 지금 여러 가지 뭐 토타로 아까 뭐 햄타로 사셨다는 분인데 뭐 햄타로 2를 사셨다네요. 예, 3가 나왔는데 3도 뭐 DLC 나온 거 있고 카발 스페이스 프로그램 2도 예, 한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요런 게임도 한번 해야 되고 호이도 DLC 나오지 않았나요? 스텔라이스랑 그것도 한번 해야 되고 그리고 내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자콘 한국 서버가 열렸거든요. 마작의 세계를 한번 미루고 미뤘던 마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좀 하고 내일 마작에 대해서 만약 마작 할 거면 할 거 없으면 마작 틈틈이 마작하고 여러분 많이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시험 기간 동안 우리 팔로워들 다 팔로워 안 끊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안 끊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뭐 아까 뭐 직장 다니면 못 할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직장 다녀도 할 겁니다. 할 거니까 그거는 뭐 왜냐면 공부가 아니면 할 수 있어요. 방송은 무조건 결혼만 안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기다려 주시고 앞으로 좀 꾸준하게 좀 또 한 번 또 달려봐야죠. 시험도 합격했으니까 나와봐야 알지만 결과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축하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큐바 바이바이용.